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중간에 중국 지인이 이제 한국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얼른 부랴부랴 이 글을 남겨놓고 공항에 좀 다녀오느라 시간이 굉장히 좀 늦게 이제 서서히 오늘 장을 좀 체크를 하고 이따가 마감 시황도 작성을 하고 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마감 시향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이 영상을 더 일찍 남겨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물론 매매는 했겠지만 열심히는 하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사실 정말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승 파동만 탄다면은 떼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러한 흐름을 까딱 잘못하면은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보기 너무나도 쉬운 시장의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뜨거운 코스닥 시장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약간 찬물을 끼얹고 싶은 생각에서 영상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폭락한다든지 종목군들이 다 박살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저도 굉장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올해만큼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서 계속 시장을 바라왔고 지금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오늘 하루도 여전히 그렇게 달려왔는데요. 단지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경고음을 좀 날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오늘 강하게 들었던 시장입니다. 왜 그런 부분이 중요하냐, 우리가 멈출 때는 멈춰야 되고 또 내 그릇이 아닌데 내 능력이 아닌데 많이 올랐다고 거기에 배가 아파서 포모 현상에 의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걸 팔고 들어가서 단계 좀 더 먹어보겠다고 손실을 내는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거의 저를 되돌아봤을 때 나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던 기억이 굉장히 떠올라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그럼 바로 내용들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좀 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내용과 차트 보면서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까지 싸그리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뜨거운 코스닥 시장 그리고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 BM, 지금부터는 이성을 좀 찾고 지수 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근 7월 들어 시장이 잠시 흔들림은 있었으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의 폭발적인 상승세에 힘입어 그리고 전일에는 LNF까지 합세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아주 엄청나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지수만 불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과연 개인이 평정심을 찾고 시장을 보기가 편할까 하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가면서 지수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볼까 합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지수는 좋은데 가는 종목만 열심히 달려가는 장세가 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보니 매일같이 매매를 하는 전업 트레이더 또한 그 높이에서 이제는 갈수록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구간까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그리고 현재도 앞으로 미래에도 이러한 현상은 주기적으로 산업의 변화를 타고 강력한 테마의 바람을 타고 발생하겠지만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을 때는 그만큼 끝물에 다다르고 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단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서 올라갈 때는 단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때이고 그러한 구간에서 물리면 아주 골치 아프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를 보면 최근 상승폭이 상당합니다. 아주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수에 영향을 주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까지 합계 시총이 지금 75조로 코스닥 전체 시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주가가 더 올라가면 지수는 신고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닥 150 지수로 볼 때 막강한 저항이 이제 머지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구간에 한번 저 구간에서
한 번에 돌파한다고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근처는 갈 수 있어도 그 자리에서는 엄청난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에서 그러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시총 상위에 힘이 빠질 수 있는 구간이 머지않아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저도 회원 님들과 창중 방송에서 뭐 사실은 오전에 이제 LNF에 대한 뭐 포인트 잡고 눌림에서 매수 의견 뭐 드렸던 부분, 그리고 전일 뭐 가져왔던 종목에 대한 대응 뭐 정도만 했을 뿐, 뭐 거의 관망 체제로 그냥 장 끝날 때까지 그냥 보고만 넘어갔습니다. 대신 그래요, 많이 오르지 않았거나 그러한 종목군들, 또한 실적 베이스가 되는 종목군들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장 아주 비정상적인 흐름에서 진행이 되는데 계속 이대로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순환매가 펼쳐지겠죠. 대신 이 성장성이 담보되고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 위주에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트에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면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종목이다. 혹은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산업이 맞다라고 하면 절대로 팔지 마시고 종목을 옮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저는 아주 현명한 판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을 던져버리고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추격매에서 따라 산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자, 지수를 간단하게 볼게요. 이따 차트로도 좀 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차트를 좀 크게 키워서 캡처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만들어 놓은 사진을 다시 한번 캡처로 놓고 보면은, 자, 이거는 평행으로 되어 있는 추세선입니다. 위에 상단 추세선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저점을 만들었던 두 개의 추세선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이 저점과 이때의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과 이때 만들어진 저점에서 그 다음 저점으로 이어냈던 추세선이 존재하죠. 이러한 추세선을 횡으로 복사를 해 놓은 게, 이 추세선을 복사해 놓은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추세의 상단이 있는 거고 이 추세의 상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돌파가 된 거고요. 단순하게 코스닥 지수로만 놓고 보면 이 과거에 흔히 말하는 넥라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수가 강력한 박스권을 만들고 가다가 툭 깨지고 나서 올라와서 떨어지는 구간을 우리는 흔히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런 헤드앤숄더의 넥 구간이죠. 헤드앤숄더의 넥 구간에 보통 다시 그리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고, 여기 하나의 어깨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바로 이렇게 헤드앤숄더 다중으로 만들어 놓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 자리에 매물대가 지금 코스닥에는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되겠습니까? 이 구간에서 비중을 지금 비싼 종목에다가 강하게 때려 박아야 되겠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당연히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도 이게 꺾이더라도 올라가는 종목군들과 섹터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시장을 들어올렸던 종목군들,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하나 한번 보면은, 자, 이거는 코스닥 150 업종의 차트입니다. 코스닥 150 업종의 차트인데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캡처를 해서 좀 봐보고, 코스닥 150 업종의 차트는 어떠한가요? 자, 이번에 903포인트를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의 포인트는 9,5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 코로나 불장이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강력한 상승 파동을 만들었을 때 고점이 평균치가 148입니다.
148 이 구간까지 일단 올라왔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더 올라갔을 때는 어마무시한 저항대가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과연 이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국내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까지 합쳐서 합계 시가총액은 75조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100조로 넘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뭐 미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과 수렴하게 되는데요. 과거 셀트리온 사례도 그랬고요. 뭐 셀트리온도 그랬고 뭐 모든 종목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업에 뭐 30조, 40조 가기도 하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카카오도 시가총액이 이제 65조, 뭐 70조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만큼의 지금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더 가더라도 한 번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적인 부분에서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나머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한 부분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에코프로 또한 100만원을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뭐 이 회사의 뭐 그런 거를 저는 현재는 전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가 1조 3천억 쇼커버링이 나온다면 그걸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114만원까지 올라와서 150만원 가고 200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러한 박스 투 박스를 했을 때 더 가게 된다면요, 한 번 정도는 접어주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예를 들면 단순하게 박스 투 박스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위에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당장은 내일 당장 깨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는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군들 몇 개 볼게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 참 과열이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자 먼저 이수페타시스를 먼저 볼게요. 다 월봉으로 보죠. 월봉으로 이 장대 양봉이 하나 둘 세 개씩 나왔을 때는 굉장히 고가권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으로 봤을 때요, 네, 600%가 상승을 했습니다. 고가 632포인트. 이런 구간에서 지금 열심히 해야 될까요? 자, 한미반도체를 볼게요. 고가권까지 300%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연속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3개가 나왔습니다. 합계 5개의 양봉이 나왔고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종목에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될까요? 자, 동훈아나텍 단기간에 연으로 볼게요. 연으로 보면은 단기간에 423%가 2달 만에 나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의 이 주도주라는 종목군들이 오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는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이 매우 많이 듭니다. 네, 매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이 이제 단기 조정을 어떻게 받을지, 좀 세게 받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과거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이렇게 이때도 테마가 불어서 엄청난 종목이었는데 쉬었다 갑니다. 단번에 가지는 않아요. 이번 연도처럼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작년에 예를 들면 시젠의 경우와 비슷하고요, 위메이드의 경우와 아주 흡사하고요. 단기간에, 즉 단기 스마트머니가 굉장히 뚜렷하게 들어와서 쭉 올라와서 가는 흐름하고 매우 흡사한 모습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굉장히 급하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 당뇨와 뭐 의료 AI와 등등의 종목군들에서요. 그래서 주의를 하고 경계를 하고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당장 폭락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경계와 주의가 필요할 구간에 저는 왔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이제 월봉 기준이죠. 월봉 기준에서 장대 양봉이 3개씩 빵빵빵 나오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는 심각하게 주의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참 이 내용이 어찌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
뭐 주요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위기를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말씀을 한번 전달하고 싶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뭐 오늘도 네 수고 많으셨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구 박사였습니다.